11월 12일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려 보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법률과 약간의 면책 조항을 들어 한 푼도 물어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산 경유 한 달치 수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름값을 잡는다며 휘발유까지 일본에서 들여와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시점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주택 거래량 증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막달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유진기업 등 업계 1위 기업들이 잇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이 같은 여파는 후발 기업에까지 연쇄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월요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에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이 쇄도하자 이를 판단할 잣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 2천여 건으로 이에 은행들은 법률과 약관의 면책 조항을 들어 한 푼도 물어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며 약관에 따라 처리할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고객 정보 유출에서 비롯했다며 근본적 책임은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3% 면제에 힘입어서 일본산 경유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휘발유까지 일본에서 들여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은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 1위 품목인데 정유사들이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름값을 잡는다며 세금으로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관세 3% 면제에 리터당 수입 부과금 16원을 환급해주고 바이오 디젤 혼합 의무도 면제시켜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받는 혜택은 리터당 53원 정도로 7월부터 3개월간 총 195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준 셈이 됩니다. 덕분에 일본산 경유의 전자상거래 평균 가격은 정유사 공급가에 비해 리터당 60원에서 103원으로 낮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경유를 유통시키는 4개 대형 수입사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도소매업에서 다 흡수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겐 가격 인하 효과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서브는 2010년 이후 한시적 취득세 감면 기간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감면 종료를 앞둔 마지막 한 달 거래량이 약 30에서 6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이후 한시적 취득세 감면 조치는 2010년 1월에서 12월, 2011년 3월에서 12월, 2012년 9월에서 12월 등 3차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의 경우 취득세율 인상을 앞둔 12월에는 7만여 건으로 64% 증가했으며 2011년의 경우에도 12월에는 7만여 건으로 35%가량 늘어나는 등 취득세 감면 막달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월에서 5월 봄 이사철에만 전국 월별 아파트 거래량이 4만 건을 넘었을 뿐 예년에 비해 거래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거래량은 2만여 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나인성 부동산서브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매수세가 위축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막달 효과는 예년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업계 1위인 유진기업이
인력 및 조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장 이상 간부급이 그 대상으로 희망퇴직자에게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9개월에서 12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핵심 부서를 제외한 본사 인력 20%를 전국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 구조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역시 지난달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해 100여 명의 신청자를 받았고 한국시티은행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4년 만에 희망퇴직을 재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포털 3위 사업자인 SK컴즈는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10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이후에도 경기가 좋지 않아 미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루 동안의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짚어보는 네티즌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네티즌들이 가장 관심 깊게 본 기사, 지금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로 가보시죠.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부문 1위입니다. 현대차그룹 사장급 인사 단행, 연비 논란 후폭풍 1위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해외 생산법인 및 일부 부품 계열사에 대한 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2일 최근 공석이 된 현대위아 사장 자리에 정명철 현대파워텍 부사장을 승진 발령하고 이명득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법인장이 그 현대파워텍 대표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된 연비과장 사태와 관련한 경질성 인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은행마저 희망퇴직 태풍, 숨죽인 직장인들. 업계 1위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희망퇴직 붐은 제조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금융권에서도 구조조정 태풍이 일어나고 있어서 숨죽인 직장인들에 대한 기사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3위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몇 대? 도민저축은행 최규철 회장, 은닉 외제차 또 발견. 도민저축은행 최규철 전 회장이 숨겨둔 외주차가 또 발견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전 회장이 은닉한 외제차 4대를 발견하고 오늘 압류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4위로 보시겠습니다. 불황의 빼빼로데이 특수도 옛말. 편의점들은 올해 빼빼로데이에 별다른 특수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했고 또 특히 경기 불황 여파로 고가보다는 저가 상품 매출이 두드러졌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7위 보시겠습니다. 백화점 경기 살아나나 매출 급증. 작년 9월 이후 1년 넘게 움츠러들었던 백화점에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이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동안 일제히 진행한 창립 창사 개점 행사에서 높은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 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었던 백화점 경기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소식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이트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네이트 랭킹 뉴스 경제부문 1위입니다. 한국의 20대 여성 CEO,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다. 다국적 업체와 대기업이 주름잡고 있는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미모의 20대 여성 최고 경영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져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2일 오세아 코리아에 따르면 이민영 오세아 코리아 대표와 추혜인 ADI 대표가 오는 14일에서 16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코스모프로프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코스모프로프는 전 세계 42개국 이상의 1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뷰티 박람회라고 합니다. 정말 화제가 될 만한 소식 올라와 있네요. 다음은 3위 보시겠습니다. 변리사 귀한 몸, 삼성 1년에 3번 뽑기도. 2012년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특허 전쟁이 가속화하면서 기업들의 변리사 모시기가 확산, 이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특허 전문 인력 모시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서 한 해 200명 변리사 배출에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4위 보시겠습니다. 무서우니 안 와줘. 기내 진상 승객이 여전. 이 항공사를 상대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짓 피해를 신고하거나 과도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여전히 극성이라고 합니다. 한 승객이 고소공포증이 있다며 인천공항에 내릴 때까지 승무원들에게 무서우니까 안아달라, 같이 사진 찍자, 전화번호 알려달라 등 어이없는 얘기만 해댔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보는 네티즌들로 하여금 눈을 의심하게 되는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블랙 컨슈머의 행태는 여객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다른 기업의 경우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정부기관에서 정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11월 12일 NBN 뉴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